행진하는 모든 불자들은 이날 법의 나이, 법납을 한 살씩 보태게 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법납을 한 살 더 보탤 만큼 착실히 정진했는지 아닌지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누구 봐도 잘 압니다. 옛날 절에서는 해전날 이 계를 설해서 그날 모두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해전날 통영 미래사라는 조그만 절에서 계를 받고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됐습니다. 이날이 닥치면은 제가 그동안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돼요. 겉만 번지를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속으로, 안팎으로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 구실을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농사 짓고 살던 그런 그 시절에는 이 계절, 이 절기가 아주 분명했어요. 되게 이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바람 속에 스며 있어요. 바람결 속에 스며 있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과 오후 바람결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니고 늘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에는 약간 끈끈한 습기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오후 바람은 약간 마른 바람이에요. 이 마른 바람 소리를 듣게 되면은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절기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기후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히 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면서 내뿜는 신열 같은 겁니다.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것들이 하도 귀찮게 구우니까 지구 자체가 큰 중병이 들었어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중병이 들어 앓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내뿜는 그 신열, 몸의 열기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입니다. 현대 문명은 화석 연료인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떨어지면은 뭐 금세기 안에 떨어진대요. 끝나는 문명이에요. 그렇게 허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 장마가 끝나면 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장마 기간 봐도 장마가 끝난 후로 예측할 수 없는 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8월 초순 기온이 절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히려 8월 말 기온이 8월 초순 기온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이런 것이 기후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겁니다. 저도 늙어가야 되죠. 늙어가는 탓인지 요즘에 와서는 지나온 그 세월, 지나온 자취를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좋은 스승들의 은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수행자의 설 자리를 제대로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운 스님, 사랑자자 구름은 자, 해인사에 오래 계신 자운 스님이에요. 스님은 율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비국의 계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보낸 문안 편지에 아주 짤막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단 한자로 8글자로 되어 있어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단 8글자예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걱정하라.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 소욕주족. 조그마한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고 늘 건강하라는 뜻이에요. 이 8글자 짤막한 편지 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두꺼운 만년필로 또박또박 박아서서 보내준 그 편지 사연이에요. 진정한 가르침에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때의 짤막한 편지가 수시로 저 자신을 깨우쳐 줍니다. 요즘 편지를 쓰는 일들이 귀하죠. 모두 전화로 즉석에서 해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이지 않는다고. 친구가 됐건 스승이 됐건 혹은 연인이 됐건 그리움이 고일 때 편지를 쓰게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겨를이 없이 생각나면 즉각 전화 걸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얄팍한 길들일 줄 모르고 뜸들일 줄 모르고 그립고 아쉬움을 모르는 아주 황량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들 삶의 태도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생태 윤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머니인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윤리는 말보다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사소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물보살을 많이 제가 이제 들먹었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땀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또 흉내인지 저는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요. 이 등에서. 그럴 때마다 물로 이제 끼얹고 때로는 물수건에 젖어서 적셔가지고 이제 땀을 닦아내는데 물이 아니면 그 지천으로 흐르는 개울물, 흐르는 물, 이 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씻어냅니까? 그럴 때마다 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물보살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늘 그렇게 염원해요. 물뿐이 아닙니다. 흙이나 공기나 바람이나 햇볕,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러지 다 고마운 존재예요. 이런 자연 현상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수화풍, 뭐 근원적인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물과 바람과 흙과 햇볕이 다 오염된 거예요. 제깅을 못하는 겁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들 삶의 터전인 이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건 무한정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이에요. 여기에서 생산된 물자를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생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 재앙이 곧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맑은 가난, 청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이에요. 자주적으로 억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맑은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일입니다. 맑은 가난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먼저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다 차지하고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얽혀 있어요. 서로 의지해 있어요. 내 이웃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추구해본 이웃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을 내가 도중에 뭐 돈으로 됐건 뭘로 됐건 욕구로 됐건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3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요. 이건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입니다. 요즘은 이 통계가 조금 5, 6년 전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린다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일본이 잘 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음식을 전혀 버리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건 불교적인 영향이겠죠. 똑같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한국의 불자는 절이고 가정집에 할 것이 너무 많이 버린다고. 날마다 4만 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는다니까요. 굶어서. 또 세계 전역에서 10억 명, 6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 미워라 $1. 우리는 단돈 950원이에요. 950원으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목숨을 이어간다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반드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뒤끌고 있어요. 그럼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가치 척도에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옛날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보다도 훨씬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가치의식의 문제예요. 가치의식의 문제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해요. 넘치게 되면 고마움을 모른다고. 넘치게 되면 이웃의 사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모자란 것만 못한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이런 생활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이런 생태 윤리를 지니지 않는 한 세상은 더욱 나빠집니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고마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이나 재물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곳에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을 알게 됩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구온난화의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지구 환경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기상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지금보다도 지구 기온이 5도에서 5도니 8도까지 올라갈 거라네요.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빙하가 녹으면 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라든가 또 모두 홍수라든가 그 밖에 낮은 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매몰됩니다. 모든 건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아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현재의 지금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돼요. 덜 쓰고 덜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은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때까지도 어떻게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쓴 것은 우리 조상 때 허물지 않고 갖고 온 그런 은혜예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이 4, 50년 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지구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함부로 허물거나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국토 보세요. 빤한 구석이 없어.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은 삶의 질을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습니다. 남은 더위에